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예. 작년도 4사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몇 %인지 아십니까?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4사분기. 4사분기를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 역성장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인사 말씀에 1,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셔서 소비 쿠폰 뿌리겠다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반짝 경기에 그칠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듣고 계시죠? 소비 쿠폰 여름에 뿌리셨죠? 11월까지. 예. 예. 4사분기 0.3% 역성장 하셨죠? 그리고 1,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오늘 인사 말씀 하셨죠? 네. 이대로 국정이 되겠습니까? 진단을 안 하고 성찰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비 쿠폰 담당 장관 아니신가요? 경제성 분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소비 네, 쿠폰에 저희도 대해서? 지금 분석 중입니다. 왜 역성장했고 소비 쿠폰의 효과는 왜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 쿠폰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충분히 이 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소비 쿠폰으로 20조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역성장 하셨어요. 제가 이 지점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경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골목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조 원 아니라 사람만 나면 200조 원도 써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 말씀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행정통합 대찬성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 여당이 화합할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주식시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중에 상법 개정안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가서 시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물꼬가 튀었습니다. 행정통합이 딱 그 경우입니다. 대구 경북이 시작했고 대전 충남이 시작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받았어요. 저희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잘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핵심은 광역화죠. 네. 네, 그러면 덩치가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덩치 커지면 중요한 것은 효율성, 기민성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장관님 너무 잘하시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700조 국가 재정이라고 할 때 중앙이 걷는 게 25%, 아니 75%, 75%입니다. 지방이 걷는 게 25%죠. 네, 네.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지방이 한 60, 50을 쓰고 중앙이 또 한 40, 50을 씁니다. 맞죠? 뭐 꼭 그렇게 판단 대략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둘 때는 중앙이 많이 걷는데 쓸 때는 이미 지방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구조입니다. 중앙이 걷어서 지방이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조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방 소멸은 왜 일어난 건가요?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면서부터 이 문제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대찬성인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중앙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인구 소멸은 이어지고 지방 소멸은 이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다. 5조 원 더 주니까 당연히 지자체들은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 5조 원을 더 얹어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방이 돈을 더 많이 써왔는데 지방 소멸이 일어난 이 구조 고쳐집니까? 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의 모멘텀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뚫어내자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결론을 향해야 국민한테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은 돈은 내려가는데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판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없고 중앙이 설계한 대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이 공모한 대로 재원을 따서 쓰기만 해야 되니까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비 쿠폰하고 똑같습니다. 요번에 지원하게 될 인센티브 예산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 이 집행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장관님, 5조 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700조 중에서 지방이 쓰고 있는 게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5조 원만 자율성을 주면 나머지 부분이 같이 고쳐집니까? 그게 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재정분권과 그 권한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 광역 통합과 이 관계없이 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 좋고요. 그 원칙적인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원칙적인 얘기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 할 때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할 때 수십 년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행정통합을 하고 기왕에 5조 원 인센티브까지 걸어서 한다면 이 해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차관급 4명 설치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고관 대적이 없어서 지방소멸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차관급 4명 지자체별로 설치하면 인구소멸,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제가 뼈 아프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통합은 차관 늘리는 것만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이해합니다. 필요하면 차관급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그래서 과거와 다른 재정 지출이 일어날 거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논의가 없어요. 이 부분 준비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그 광역 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지금 25% 지방 세수를 30%까지 늘리고 또 이 지방 교부세율 19.24%를 그 22%까지 늘려가는 이 목표도 그 광역 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